예, 자 시작을 한번 해볼게요. 교재는 215페이지로 와주시면 되고 우리 이제 지난 시간에 뭐 했냐 2차 부등식에 이제 들어왔는데 제가 이제 걱정한 것보다 여러분들이 너무 잘 하셔서 너무 좀 좋은 것 같아요. 내가 왜냐면 여기를 이제 매년 아무리 수업을 매년 해도 한 번에 이제 잘 적용을 못 하더라고. 근데 여러분들 테스트 보니까 좋은 것 같아요. 잘하고 계세요. 자, 이제 뭐 했냐? 2차 부등식이 있을 때 첫 번째로 이제 뭐 구하셨냐면 2차 부등식을 만족하는 해를 구하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2차 함수 관점으로 생각하면 된다고 했고 때에 따라서 인수분해가 안 되는 경우도 많이 있었고요. 인수분해 되면 인수분해 진행하시고 그다음 뭐 모든 실수 성립한다 또는 해가 없다 이런 것도 다 얘기를 했지. 그래서 판별식 얘기가 나왔었는데 오늘은 그거에 조금 더 심화 버전을 얘기를 할 거야. 지난 시간에 해 조건이다라고 해서 이제 두 가지 얘기를 했잖아. 그 모든 실수 성립한다 또는 실수 전체에서 해가 없다. 그럼 이거는 우리가 이제 2차 함수를 그려서 판별식이랑 그 다음에 뭐 아래로 볼 록이냐 위로 볼 록이냐 이런 걸 따졌었죠. 네, 판별식 얘기. 판별식의 부호조사랑 그 다음에 최고차 배수라고 쓰죠. 이런 것들을 이제 조사를 했는데 조금 차이점을 여러분들이 문제를 딱 읽어만 보고 나랑 좀 얘기를 해볼 거야. 이제 발전 19번 문제 발문을 살짝 보니까 자,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했던 얘기랑 조금은 다른 부분이 있어. 뭐냐면 모든 실수에서 뭔가 2차 부등식이 성립한다 아니면 해가 없다 이런 말에서 추가적으로 뭘 이제 들이밀고 있냐면 제한 범위를 제시를 하고 있다. 자 그러면 약간 이런 거야. 우리가 잠깐만 좀 옛날로 들어가서 모든 실수 그러니까 실수 전체 관점으로 뭔가 진행을 하실 때요. 등식에서는 모든 실수라는 발문이 나오면 우리가 항등식이라는 관점을 좀 사용을 해서 뭔가 잘 묶어내가지고 얘기했던 거 또는 이제 대입을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현재 지금 우리가 부등식 파트에 와서는 모든 실수 관련한 얘기가 나오면 일단은 판별식을 좀 아이디어로 사용을 하잖아. 그죠? 근데 이제 모든 실수에서 뭐로 바뀌는 거냐면 제한 구간이 생기는 거야. 제한 구간이 생겼을 때 얘는 앞으로도 다 마찬가지야. 여러분들이 어떤 함수를 배우던 간에 제한 구간이 나오잖아. 그럼 여기서는 판별식의 사용이 불가능. 판별식을 사용하면 안 되거든. 자, 왜 그러냐면 그냥 이런 얘기야. 좀 직관적으로 예를 하나 들어줄게. 자, 여기에 이렇게 x축이 있어. 내가 이제 2차 함수를 이렇게 하나 그려볼게. 그러면 내가 뭐 예를 들어가지고 여기가 1이고 뭐 여기가 3이었다 해서 1부터 3까지의 범위는 이렇게 잡혀있다라고 해보자. 그래서 어떤 차이가 있는 거냐면 이 함수를 y는 fx다 라고 할 때 이런 거지. fx가 0보다 작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요. 만약에 모든 실수에서 fx가 0보다 작아 라고 하면 이거는 틀린 말이지. 왜냐면은 양수인 부분이 이렇게 살고 있으니까. 그래서 얘는 틀린 말이야. 실제로 판별식도 써보면 근이 두 개니까 0보다 컸기 때문에 이런 말이 성립 안 하는 거잖아. 근데 이제 이런 거지. 1과 3이라는 제한 구간을 잡고 1과 3의 모든 x에 대하여 fx가 0보다 작다라고 하면 이거는 맞는 말일까 틀린 말일까? 음. 1부터 3 사이에 이 구간에 있는 함수를 보면은 언제나 0보다 작은 거 맞을까? 그래서 얘는 이제 맞는 말이 되는 거야. 그러면 이런 거지.
1과 3 구간 내부에서는 x축과 만나는 교점이 없으니까 판별식을 쓰면 0보다 작아야 되는데 사실 판별식 쓰면은 근이 두 개니까 0보다 크게 나올 거 아니야? 판별식의 조금 기능이 떨어진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 사용이 불가능해. 제한 구간이 나오면 판별식을 이용해서 판정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요? 2차 함수에 다시 그래프 쪽으로 넘어오셔서 정확히 그린다. 2차 함수의 그래프를 정확히 그려주면 되고 제한 구간 내에서의 어떤 개념을 끌고 오면 되냐면 최대값, 최소값에 대한 이야기가 연계돼서 나온다고 생각을 하면 돼. 이제 무슨 말이냐? 발전 19번을 내가 풀어볼 거야. 조금 이제 어려울 수도 있으니까 잘 한 번만 들어가. 이제 0과 3 사이의 구간을 잡아주고 이렇게 생긴 이제 2차 부등식이 있는데 해당 구간에서 이 2차 부등식이 항상 성립해라 라고 이야기가 나와 있어. 자, 그럼 일단 태도에 대한 얘기야. 제한 구간이 나왔을 때는 뭔가 판별식에 대한 것을 따질 필요가 없고요. 자, 그냥 얘를 하나의 입차함수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림을 그려주면 되는데 그럼 봐봐. 일단은 아래로 볼록한 게 확정이다, 그치? 이렇게 아래로 볼록하잖아. 그리고 대칭축은 뭐가 되냐면 마이너스 2분의 a가 돼. 완벽하게 2차 함수로만 해석을 하겠다는 거야. 그러면 내가 지금 구간을 0 이상 맞죠? 0 이상 3 이하 라고 되어 있으니까 0과 3 사이의 구간에서 이 함수의 함수값들이 다 0보다 작거나 같으면 되는 거지. 그러면 함수값이 0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것은 x축이 기점이 될 텐데 0부터 3이라는 구간이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0부터 3 이렇게 잡히면 될까 안 될까? 이러면 안 된다는 걸 이해하면 사실 끝이거든. 이러면 0보다 큰 부분이 툭 하고 튀어나가니까 안 되는 거지. 그러면 0부터 3을 이렇게 잡는 건 될까요? 라고 물어보면 이건 될까 안 될까? 얘는 되는 거야. 그치? 다 x축 아랫부분에만 생기니까. 그러면 3이 너무 많다. 0부터 3을 이런 식으로 구간을 잡아도 성립을 하고 0부터 3을 뭐 이런 식으로 구간을 잡아도 성립을 하잖아. 그럼 이걸 다 따지는 건 아니고 결론적으로는 뭐냐면 f라는 함수라고 쳐봐. 얘가 만약에 f라는 함수였다고 쳐봐. 그러면 f라는 함수에 0 대입한 함수값이랑 그리고 f라는 함수에 3을 대입한 함수값이 있지. 얘네 둘 다 절대로 어디 위로 튀어나가면 안 되냐면 함수값이 주 위쪽으로 튀어나가면 안 되는 거잖아. 그럼 한마디로 둘 다 어때야 다를까? 둘 다 x축 아래 생겨야 된다. 얘가 잘 돼. 할 수 있겠네. 그럼 이제 0 한번 넣어볼게. 그러면 a 빼기 3 a 플러스 3이 0 이하니까 마이너스 3부터 3까지라는 범위가 나오게 되고요. 자, 3 한번 들어가볼게. x에 3 한번 들어가면 여기다 쓰자. 9 더하기 3a 더하기 a제곱 빼기 9가 0 이하여서 이렇게 날라가잖아. 그러면 a 곱하기 a 플러스 3이 0보다 작거나 같아져서 마이너스 3부터 a가 0이어야 돼 라고 하여 얘도 만족하고 얘도 만족을 해야 된다는 거지. 어느 하나라도 x축 위로 튀어나가면 안 되기 때문에. 그리하여 당신과 당신의 공통 범위를 찾으시면 된다. 공통 범위가 어디냐? 하면 마이너스 3부터 0이다. 대수가. 자, 그러면 다시 태도에 대한 얘기야. 제한 구간이 나올 때랑 모든 실수 관점에서 2차 분식을 다룰 때는 아예 방법이 달라. 모든 실수면은 그림을 그래서 일단 위로 볼록 아래로 생각하고 x축과의 교점만 생각하면 되는데 제한 구간이 나올 때는 판별식을 사용할 수 없고 정확하게 2차 함수의 그래프에 해당 범위에 해당하는 부분을 찍었을 때
어떤 수식들을 쓸 수 있는가 직접적인 판단이 필요하다는 거지. 연습을 많이 해봐야 될 텐데 456번부터 천천히 해보자. 해볼게. 제한된 범위가 나왔어. 그러면은 우리는 그냥 이 문제는 2차 함수 문제라고 인지를 할 거고요. 자, 해당 함수의 위치를 고려를 해주시면 되는데, 자, 일단은 대형은 아래로 블록의 확정이고요. 뭐 대칭축은 일단 A가 되는 것 같긴 해. 자, 근데 얘가 0보다 작다라는 부분을 확인해야 되니까, 자, X축 기준으로 해당 구간에서 이 2차 함수가 이 구간에서 이 밑에 찍혀야 되는 거잖아. 그럼 얘도 이제 위에 문제랑 똑같다는 걸 혹시 생각을 해볼 수 있었을까? 마이너스 2부터 4라는 구간을 잡을 때요. 예를 들어 마이너스 1을 여기 잡고 4를 여기 잡아서 구간을 이렇게 만들어버리면 일단 튀어나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불가능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다는 거지. 그래서 마이너스 2를 대입한 이 값이 위로 튀어나가면 안 되고, 뭐 반대로 4를 대입, 구간 뭐 이렇게 잡아도 안 되는 거잖아. 4를 대입했을 때도 튀어나가면 안 되니까 그냥 f라는 함수다라고 했을 때 얘를 여기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한 거랑 4를 대입한 두 개가 모두 다 0보다 작아주면 되는 거지. 이번엔 동호가 없으니까. 자, 그래서 계산을 또 마무리를 할 수가 있겠다. 대입 한번 해볼게요. 4 더하기 4a a제곱 빼기 16이 0보다 작다고 일단 대입 다 해놓자. 4 대입하면 16 빼기 8a 더하기 a제곱 빼기 16이 또 0보다 작아야 된다. 정리해서 풀어볼게. 위에 거 먼저 a 플러스 6에 a 빼기 2의 곱이 0보다 작다라서 위에 거는 마이너스 6부터 2 나오고요. 여러분들 빠르게 계산 되실까요? 얘는 a제곱 빼기 8a가 0보다 작다니까 a 곱 a 마이너스 8이 0보다 작다이니 여기는 0부터 8까지입니다. 마이너스 6부터 2랑 0부터 8의 공통범위는 0부터 2가 되겠지. 그러면 아니 당신이 어렵다고 했는데 이거 해보니까 되게 뻔하네요. 결국은 양 사이드의 값을 구간의 가장 끝자락에 있는 너랑 이제 너를 대입해서 0보다 작다를 언제나 풀어주면 되겠군요 라고 하기에는 조금 다른 부분도 있거든. 457번이야. 해볼까?
건데, 그러니까 양 사이드만 관찰하면은 문제가 돼버리는 게 이제 바로 얘거든. 그럼 일단 이렇게 하자. 여기 이제 상수니까 왼쪽으로 이항을 해서 생각을 해볼게. 이 구간에서 이 부등식이 언제나 성립하시오 이거거든. 근데 사실 내가 이거 사실 우리 배우기는 했다 2차 함수할 때. 이따가 좀 얘기를 하긴 하겠지만 얘 아래로 볼록인데 이번에는 아까랑 다르게 축이 미지수가 아니라 정확히 얼마예요? 축이 정확히 2죠. 그럼 구간이 정확하게 찍히는 거 맞을까? 마이너스 1부터 2까지라고 했으니까 반드시 여기부터 여기까지를 찍어준 거지 문제에서. 정확하게 찍혀 있는 거고, 얘가 0보다 커야 된다라는 것은 이 녹색 부분이 정확하게 x축보다는 더 어디 있어야 되냐면 0보다 커야 되니까 더 위에 이렇게 떠 있으면 되는 거 맞지? 그치? 그러면 얘 대입한 거랑 얘 대입한 게 0보다 크면 되겠군요를 풀 필요가 없다는 거야. 어디만 보면 될까? 센스 있게 생각해보자. 여기 함수, 2차 함수에 그냥 이렇게 정해져 있는 거잖아. 여기 함수 값은 무조건 여기보다는 반드시 클 수밖에 없잖아. 그러면 니도 0보다 크고 니도 0보다 크다를 할 필요가 없다. 그냥 어디만 보면 되냐면 여기만 보면 돼. 얘만 0보다 크면 얘는 자동으로 0보다 커진다고 얘기하고 싶은 거야. 오케이? 그래서 이 한번 넣어보면 되겠죠. 이놈의 얼마가 되니? 이렇게 해서 지나가지. 뭐가 하는 거예요? 야, 진짜 레전드구나, 레전드야. 미안해. 다시 할게요. 4-a 제곱이 0보다 크다 입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뭐 a의 제곱이 4보다 작으니까 마이너스 2부터 a가 2 사이의 값을 가질 거고, 정수 a는 3개가 등장합니다. 자, 그래서 구간이 나왔다라고 하면 잘 좀 그림을 그려서 가는 건데, 이거 사실 예전에 어떤 얘기를 했었냐면 이런 얘기를 했었던 것 같아. 어떤 2차 함수가 있을 때 이제 이런 부등식이 나오면 k가 무슨 값이라고 할게? 최대값이면 성립한다고 했잖아. 근데 사실 최대값보다 더 어때도 돼? 커도 되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 fx가 최대값이 만약에 2이야. 그러면은 이 fx는 언제나 1보다 작거나 같아요 라고 얘기해도 되지. 근데 무슨 fx는 뭐 1억보다 작거나 같다 이것도 맞는 말이잖아. 어쨌든 1억보다 작은 애들이니까, 그지? 그래서 여기 자리에 붙는 거는 최대값 기준으로 최대값보다 더 큰 애들이 되는 거거든. 그럼 사실 얘는 우리가 2차 함수 단원에서 만났어도 충분히 풀 수가 있었던 문제기는 하다. 그냥 이 함수에 최소값만 잘 구해서 그게 0보다 크다를 풀었으면 됐을 거야. 실제로 2에서 최소값이니까 과정은 똑같겠죠. 밑에 것도 해볼게. 58번. 이제 2차 함수에서 배웠던 여러 가지 표현들이 다 떡밥이 회수가 되는 것이에요. 이것도 봤던 표현이죠.
당신이 이보다 항상 위에 있어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 이 구간에서. 그러면 우리가 일단은 위에 있다라는 거는 두 함수 중에 2차 함수가 있고 지금 1차 함수가 있어요. 위에 있다는 건 함수값이 언제나 뭐하다는 거였냐면 항상 크다는 뜻이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함수끼리 위 아래 위치 관계를 물어보면은 그냥 부등식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거라 그래프 두 개를 막 갖다 그릴 필요는 사실 없고요. 자, 이렇게 부등식 쓴 다음에 이항을 한번 해보면 2x제곱이랑 그 다음에 더하기에 a제곱 빼기 3a에 x에다가 빼기 12고 5번 위항 거니까 보다 작다 이렇게 가 마이너스 2부터 1 사이의 구간에서 언제나 성립하시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라서 자,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그림을 그려볼 건데 아래로 볼록한 2차 함수인 건 일단 확정인데 이번에는 대칭축이 어디 있는지 모르잖아. 근데 어쨌든 x축 기점으로 해서 이 구간에서 그려지는 부분이 다 아래쪽에 몰려 있어야 되는 거니까 이번에는 사실 위에 풀었던 19번이었나? 걔랑 456번이랑 같은 거죠. 해당 구간에서 아래쪽에만 찍히려면 튀어나가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은 거라 어느 한 지점을 찍어도 절대로 0보다 커져서는 안 되는 거지. 또는 같아져도 안 되지. 언제나 작아야 되니까. 즉 이 함수를 갖다가 하나의 f라는 함수라고 인지를 했을 때 양 사이드의 값을 대입한 다 0보다 어때야 되냐면 작아야 된다. 무조건 밑에 있어야 된다. 양 사이드가. 그러니까 이런 거죠. 양 사이드가 밑에 있으면은 어디를 잡아도 다 미치니까. 자, 이제 대입을 해서 계산을 마무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마이너스 2 한번 넣어볼게요. 8. 아이고 복잡하네. 2로 한 번에 나눌게. 이렇게인가? a 제곱 빼기 3a 플러스 2가 0보다 크다. 그러면 a-1에 a-2의 곱이 0보다 크다니까 a는 큰 거보다 크다 또는 작은 거보다 작다. 맞을까요? 자, 1 한번 넣어볼게요. 1 한번 넣으면 2 a 제곱 빼기 3a 빼기 12가 0보다 작다고. 자, 이거 풀어보면 a 제곱 빼기 3a 빼기 10이 0보다 작답니다. 아이고 허리야. 니까 여기서 범위가 마이너스 2부터 5가 될 거다. 그러면 이 녀석과 이 녀석의 공통 범위는 이제 한눈에 안 들어온다고 하면 수직선의 도움을 받겠습니다. 자, 2보다 크다랑 그 다음에 1보다 작다가 이렇게 첫 번째 해고요. 마이너스 2부터 5까지가 두 번째 해가 되는 것이니 공통 범위는 자 여기 또는 여기라고 답을 써주면 됩니다. 정확히는 마이너스 2부터 1 자, 또는 2부터 5도 가능해요. 자, 그러면 이제 기존의 방법을 까먹으시면 안 돼. 뭔가 모든 실수에 대한 얘기는 대형 관찰이랑 판별식 얘기가 맞고 대한 구간이 나오면은 사용이 불가능한 이 판별식이 2차 함수 느낌으로 해석을 하셔라. 이거는 구분을 하셔야 돼요. 넘겨서 464번을 풀어보면 될 것 같아요.
한번 만들어 볼까요? 자, 이번에는 뭐냐? 당신이 당신보다 아래야. 네가 더 작은 거지. 당신이 당신보다 항상 아래쪽에 있다. 자, 제한 구간이 없잖아. 얘는 이제 여러분들이 늘 하던 대로 하면 된다는 거예요. 이번 시험 봤을 때처럼. 정리를 이제 한쪽으로 이항을 해주면요. 자, 얘가 언제나 모든 실수에서 0보다 작다라는 거니까 아까랑 차이점이 있다고 얘기하고 싶은 거야. 자, 그러면 이차 함수가 언제나 x축보다 아래쪽에 그려져야 해요 라고 얘기하는 거니까 이 밑에다가 이차 함수를 그려주세요 라는 뜻이지. 그럼 위로 볼록할래 아래로 볼록할래? 그치. 이렇게 위로 볼록해 안 뚫리겠지. 그 다음에 위로 볼록이니까 최고차계에서 음수가 될 거고 x축과의 교점의 개수가 기준이 된다고 했던 것 같아요. 자, x축이랑 안 만나니까 특별식은 0보다 작으셔야 된다. 자, 그러면 분별식 한 번에 써주시고 0보다 작다를 풀어보자. 이항에서 얘가 0보다 크다고 a 빼기 4에다가 a 더하기 1이 0보다 크다고 풀리면서 a는 큰 거보다 크고 작은 거보다 작다. 얘가 두 번째가 되는 건데 a가 0보다 작았어야 된다라고 하니 공통 범위는 어딜까요? 아구 졸려라. 얘가 공통 범위였지. 그럼 우리 2차 부등식에 사실 이제 기본적인 모든 얘기는 다 끝난 거고 그 이점은 이게 다야. 해를 구할 수 있니? 해 조건일 때마다 적절한 식이나 그래프를 이용해서 조건 판정할 수 있니? 이거 두 개가 사실 기본 개념이고 이게 다거든. 근데 이 뒷부분에다가 아주 어려운 심화에 대한 얘기를 뿌려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 좀 더 연습하고 뒷부분 넘어갈 건데 하기 전에 우리가 여러분들 이제 센 했던 거 혹시 기억하시죠? 우리가 센을 10,000개 했었잖아. 사실 센에도 이제 몇 차 부등식 문제가 있었냐면 내신할 때도 유리한 거거든. 2차 부등식 문제가 있었어. 그래서 책은 안 가져왔을 거니까 이거 48번 한번 풀어볼래? 아마 기억이 날지도 모르겠다. 어떻게 하면 되는 거야? 높이 45 빼기 5t 제곱이 몇 이상이다라고 써있니? 이 높이가 70m 이상이다. 그냥 이거 풀면 끝이지.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항을 해서 5로 나눴을 거고 인수분해가 되니까 이제 그냥 5라 쓰는 거야. 2초부터 7초까지 5초 동안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사실 우리가 한번 보긴 했었는데 예전에 이거 어떻게 풀었었어? 예전에 이제 뭐 했냐면은 뭐 이제 별의별 설명을 다 했던 것 같아. 등호를 풀었을 때 등식은 우리가 이제 2차 방정식을 풀 수 있는 거니까 이게 위로 던진 물체라서
던졌다가 떨어진다. 그래서 올라가서 70m가 되는 순간까지 2초가 걸리고 올라가서 다시 떨어지는 같은 동 높이에 도달할 때까지 7초니까 그래서 2초에서 7초 동안 이 위에 있어요 라고 얘기했던 것 같아요. 이제 2차 부등식도 느낌을 해석할 수가 있겠다라는 거고요. 자, 연습 문제 좀 연습 진행하면서 이쪽 파트 마무리하고 G로 넘어갈 겁니다. 일단 459번부터 해보도록 하죠. 일종의 이제 시력 검사인데 조금 빡세죠. 이게 조금 나는 그림은 헷갈리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내가 푸는 건 너네 푸는 건 똑같지 않을까 싶긴 한데 두 가지를 해볼게. 일단 첫 번째로 한 번에 안 보인다라고 치면은 좀 나누어서 구분해 생각해도 괜찮거든. 우리가 이렇게 가로로 늘어져 있는 A는 B보다 작고 B는 C보다 작다 이거 어떻게 풀기를 했냐면 이쪽 한 번 생각하고 이쪽 한 번 생각해서 공통 범위를 찾자. 연립부등식에서 했던 얘기잖아. 자, 그래서 내가 여기를 먼저 따져볼게. fx가 0보다 크다라는 것은 x축 기준으로 흰색 곡선이 위에 있는 부분에 대한 x값을 쓰시오. 내 말 이해하니? 그러면 이 부분이지. 즉 마이너스 2의 왼쪽과 또는 2의 오른쪽이다. 이게 바로 fx가 0보다 큰 부분이고요. 자, 오른쪽에 있는 얘는 뭐냐? gx가 fx보다 위에 있어라 라는 거지. 그러니까 빨간 곡선이 하얀 곡선보다 위에 있는 부분에 대한 x값의 범위는 하고 물어보는 거니까요. 지금 요 구간에 지금 빨간색이 하얀색보다 위에 있잖아. 그럼 x값의 범위는 마이너스 1부터 3이겠지. 이제 얘도 만족하는 공통 범위를 한번 잘 찾아볼게요. 마이너스 2보다 작다랑 그 다음에 2보다 크다가 있고요. 그리고 마이너스 1부터 3까지다라고 했을 때 공통 부분은 당연히 이쪽이 되니까 2부터 3이에요 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천천히 왼쪽 한번 오른쪽 한번 풀어주셔도 되고요. 사실 이제 한 번에 생각을 할 수 있어도 되긴 하거든. 한 번에 한다고 치면 일단은 G가 F보다 위에 있는 부분에 대한 얘기라서 이쪽 근방만 관찰을 하면 되는데 여기서 F가 0보다 큰 부분은 여기밖에 없지. 그래서 한 번에 2부터 3이에요 이렇게 해도 괜찮아. 근데 이게 좀 어렵다 치면은 양쪽 나눠서 해도 돼. 이거는 자유로운 얘기인 것 같아. 다음 462번 해볼까? 절대값은 왜 안 하고 넘어갈 수가 없네. 462번.
절대값이 1차 쪽에 들어있고요. 이쪽도 변수잖아. 그러면 이제 풀이 방법이 하나로 정해져 있었던 것 같기는 해. 너의 부호에 따른 범위를 나눠서 따로 계산한다. 그러면 이제 x가 1보다 크거나 같을 때, 그리고 x보다 작을 때로 나눠서 식을 그대로 밀어주면 돼요. 자, 이러면은 양수 쪽이 될 거고요. 이러면은 부호를 바꿔서 풀어준다. 이런 얘기. 진행을 한번 해보면 인수분해 쉽게 돼. 한번 했을 때 이제 1부터 2라고 바로 쓸 수 있어요. 그럼 이제 이런 범위와 이런 범위의 공통범위인데, 공통범위가 간단하게 그냥 1부터 2죠. 라는 거. 얘는요, x제곱 더하기 x 빼기 2가 0 이하여서 뭐 x 플러스 2에 x 마이너스 1의 곱이 0 이하니까 마이너스 2부터 1이야. 근데 이제 1보다는 작으셨어야 되는 범위니까 공통범위는 어디가 됩니까? 그러면은 이제 얘도 되고 얘도 되는 건데, 그러면 1에서 연결 지어주면 된다라고 했던 것도 기억나? 그래서 답은 그냥 두 개 나눴을 필요 없이 마이너스 2부터 2예요 라고 쓰면 된다. 그래서 그 두 개를 빼달라 했으니까 4다. 뭐 절대값 얘기라서 한번 심심해서 풀어봤고, 자 스텝 2로 와서 조금 더 꼼꼼하게 여기까지 풀면서 복습 다 하고 넘어갑시다. 465번부터 해보죠.
혹시 인수분해 되니? 인수분해. 해보자. 그 이제 인수분해가 된다라는 거를 먼저 보셨어야 먼저 풀렸을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약간 애매한 게 뭐냐면 우리가 아까 이런 거잖아. 당신들한테 이런 부등식을 주면 x는 1 이상 2 이하여 이렇게 쓰지. 그러니까 지금 약간 생각이 1이 2보다는 작은 수니까 작은 수는 왼쪽에 놓고 큰 수를 오른쪽에 넣으면 당연한 얘기잖아. 그 당연한 짓을 할 수가 없죠. 누가 더 큰지 모르지. 그러면은 모든 n이라고 나와 있는 것이 조금은 난 납득이 되는 것 같아. 두 가지 상황을 다 보라는 거 아닐까. 그래서 1번 해가 5부터 n이었을 수도 있고요. 좀 n 값의 크기에 따라서 해가 n부터 5였을 수도 있는 거지. 근데 그때마다 정수 x가 3개 나와야 되거든. 요때도 만족하는 이 x 값이 3개가 나와야 되고요. 요때도 일단은 만족하는 x 값이 3개가 나오게끔 n 값을 잘 고민해보면 되는 건데 n이 자연수잖아. 어렵게 생각하지 말자. 3개가 나오고 싶으면은 n이 몇이면 딱 3개가 되죠? 7 5 이하인데 3개를 만들고 싶어. 몇 이상이어야 될까? 3 이상이어야겠지. 3, 4, 5 또는 5, 6, 7 이렇게. 그래서 답은 이거 2개 더하라고 해서 10. 이제 내용들이 좀 많죠. 내가 이제 2차 부등식 인수분해가 다가 아니다라고 했는데 얘는 이제 인수분해가 안 보여서 풀 수가 없었어. 그래서 어려운 것 같아. 내용들 많이 뒤잡혀 있으니까 4, 6, 8 할게. 나는 여러분들이 시간 낭비를 안 했으면 좋겠어서 배경 지식을 막 이렇게 알아듣기 어렵게 말을 할 테니까 적용 잘 해봐. 이거 사실 그거야. 예전에 이런 거 기억나? 이런 말을 보면 무슨 짓을 할 수가 있었을까?
이항했을 때 는영하면은 그것의 두근이 알파면 되겠죠. 그럼 인수로 뭘 가지고 있지? 기억나? 최고차 뭘 해서 뭐 이름도 붙여줬던 것 같아. 함수끼리 뺐다라고 해서 사함수라는 이름까지 부여를 했었고요. 함수끼리 뺀 것은 교점의 x좌표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는 수식으로서 변환이 된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이렇잖아. 뭐 예를 하나 들어보자. 여러분들한테 예를 푸는 과정과 뭐 예를 푸는 과정을 내가 물어봤다고 치면 사실은 둘 다 뭐부터 생각을 해? 방정식을 풀든 일단 얘도 보니까 부등식을 풀든 인수분해가 되면 인수분해를 하고 보잖아. 그럼 결국 구해지는 것이 여기서는 근인데 부등식에서도 양 사이드가 방정식으로 쳤을 때 근으로 들어가는 거 맞을까? 근데 이제 이 두 개를 지금 왜 같이 얘기를 하냐? 그러면 이 차함수는 교점의 x정보에 대한 것을 정보를 담고 있어요. 근에 대한 얘기가 나왔을 때 식을 이렇게 쓸 수가 있었다라는 거잖아. 그러면 어차피 부등식도 어차피 근의 관점으로 보면 여기랑 여기 근 아니야? 그럼 부등식도 비슷한 짓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흐름 자체가 예를 들어서 그냥 제가 간단하게 여러분들한테 제가 fx가 0보다 작거나 같다의 해가 뭐 예를 들어서 숫자로 하자 3부터 5예요 라고 나왔다고 치면 그럼 이 fx에 대한 정보를 어떻게 담아낼 것이냐 3과 5가 근인 식이었을 거다. 근데 최고차 계수가 달려 있었던 에다가 추가적으로 방정식이 아니라 부등식이기 때문에 우리 예전에 1차원에 들어올 때 부등호가 현재 내가 알고 있는 방향 그대로 유지가 되면서 나왔지. 그 말에 최고차 계수가 무슨 수임까지 체크를 했을까? 양수까지. 지금 이런 얘기들을 생각을 해보면 이 위에를 아주 깔끔하게 한 줄로 처리할 수 있지 않을까? 아주 알아듣기 어렵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스스로 생각해 보시죠. 어때? 생각이 좀 잘했어. 하나 더 해볼까? 자, 내가 너네한테 이 부등식을 한번 줄게. f가 g보다 크거나 같대. 근데 해를 구했더니 알파부터 베타였다라고 나왔다고 칩시다. 자, 그러면 이항했을 때 이쪽 부등식의 해가 알파부터 베타였다. 그러면 이 식은
구성이 어떻게 잡혀 있어야 된다는 걸까? 일단 얘랑 얘가 근이 되는 베이스가 돼야 된다. 그래서 x바 알파, x바 베타가 잡히는 거고요. 최고차를 모른다라고 했을 때 이 녀석의 부호 정도는 캐치할 수가 있다. 0보다 크거나 같다는 부등식에서 자 이런 범위가 나오는 건 내가 아는 거랑 모양이 바뀌어 있는 거잖아. 즉 얘는 음수였다. 이런 얘기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 그러면은 이렇게 보면 되는 거 아니야? 네. 우변에 있는 식을 이항했을 때요. 해가 이렇게 나오셨으니 우변에 있던 px 플러스 ex 플러스 3이라는 이 덩어리가 x와 x 마이너스 1을 인수로 갖고 있는 거 아닐까? 근데 최고차는 몰라. 다만 분명 0보다 크거나 같다를 풀었는데 내가 아는 모양이랑 뒤집어져 나왔으니까 최고차 개수는 음수였음도 확인할 수 있는 거. 요번 줄 쓰고자 해서 조금 질질 끌어봤어요. 그게 제일 중요한 거. 아무튼 그러면요 px는요 ax x-1 빼기 2x 빼기 3 이렇게 써졌겠네요. 그죠? 는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2를 했더니 무슨 근 가졌다? 중근 가졌다. 그러면은 내림차는 잘 정리해서 판별식 몇 쓰면 될까? 판별식 0 쓰면 되겠지. 판별식 0 썼을 때 만약에 a 값이 여러 개 나온다면 음수인 거 채택하셔야 되는 거. 어쨌든 a 값이 결정된다는 것은 px가 결정이 되기 때문에 여기까지가 px잖아. 이것도 다 구할 수 있는 거지. 정리하고 답까지 스스로 가보자. 너무너무 중요한 문제야. 그 2차 방정식, 2차 함수, 2차 부등식이 다 하나의 연결고리를 계속 가지고 있는 거야. 그럼 이게 3차 함수 넘어간다. 고등학교 2학년 가서 3차 함수, 4차 함수 배웠을 때는 그때는 안 쓰이냐? 그때도 똑같아. 아예 흐름이 같아. 자, 풀이는 마무리를 했습니다. 설명은 다 드렸는데 계산은 괜찮으실까요? 해줬어. 일단 다행히 여기서 이제 한별씩 써보면 A가 하나밖에 안 나오거든. 근데 얘가 지금 음수인 것도 아다리가 맞으니까 그대로 진행하시면 되는 거고 그 안에 A 값을 식에 잘 넣어서 마이너스 1까지 잘 대입하면 됩니다.
자, 이 문제의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요 얘기가 진짜 너무 중요해요. 고등 과정에서 이쪽 단원에서만 중요하다라고 얘기할 수도 없고 이거 진짜 너네 고3 때까지 계속 쓰는 게 너무 중요하다. 아시겠죠? 나중에 학년 또 올라가면 내 머리 무슨 말인지 알 거야. 469번 들어보자. 뭔가 이제 신선하죠. 알고 있는 내용이랑 뭐가 달라? 만약에 저 문제가 이거였으면 여기가 1과 5예요라고 풀면 된다고 했잖아. 다른 띠? 특히 하나 새로운 방법을 또 구색을 해봐야지. 그러면 방금 했던 얘기를 좀 떠올려보면 되지 않을까? 해당 문장을 봤을 때 fx의 19성이 어느 정도 잡힐 거라 라는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이해서 해볼까? 잘했어. 아니 요즘 왜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갈까? 나만 그렇게 느끼? 너네는 좀 지루하려나? 10분 쉬었다 하자.